우리가 흔히 삼국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 중 하나는 아마 제갈량일 겁니다. 그의 지략은 너무나도 뛰어나서 마치 신화 속 영웅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께 제갈량의 그림자에 가려진 채 나이벌이라는 수식어로만 불리던 또 한 명의 천재 지략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바로 오나라의 대도독, 주유입니다. 과연 그는 그저 제갈량의 2인자에 불과했을까요? 어쩌면 주유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삼국지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적벽대전의 영광스러운 승리는 물론이고 굳건한 오나라의 건국조차 상상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이름, 주유가 사실은 삼국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진정한 주역 중 한 명이었음을 함께 탐구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제갈량의 마수라는 틀에 갇히기엔 주유의 삶은 너무나도 빛나고 치열했습니다. 그의 빛나는 지략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겪었던 고뇌의 순간들을 깊이 들여다보며 삼국지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새롭게 깨부수는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강동의 폐업을 이끌었고 천하의 판도를 뒤흔들었으며 오나라의 기틀을 다진 독자적인 영웅, 주유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젊은 날의 주유를 만나볼까요? 빼어난 외모만큼이나 탁월한 재능을 지녔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유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지혜와 통찰력을 자랑하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의 명성은 일찍이 강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주유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책입니다. 동갑내기였던 두 사람은 서로의 재능과 기계에 깊이 매료되어 마치 친형제처럼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 훗날 오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초석이 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혼란한 시대가 이어지던 그때 손책은 아버지 송견의 유지를 이어받아 강동 땅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주유는 병사들을 이끌고 험난한 전투의 선봉에 서서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갔죠.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과감한 결단력 덕분에 강동의 여러 세력은 하나둘씩 제압되었고 마침내 오나라가 설 굳건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배의 돛대처럼 주유는 손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유는 뛰어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용맹한 장수가 아니었죠. 넓은 시야로 강동의 지형과 인심을 읽어내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강동의 평화와 새로운 천하를 만들고자 하는 뜨거운 이상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강동의 혼란을 잠재우고 백성들에게 안정된 삶을 선사하겠다는 그의 굳건한 의지는 젊은 날의 주유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죠. 때로는 밤늦도록 지도를 펼쳐놓고 강동의 미래를 고심하며 때로는 전장 한가운데서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며 그는 오직 더 나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동을 넘어 천하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죠. 아직은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는 이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강동의 미남 주유. 그의 젊은 날은 이처럼 빛나는 열정과 탁월한 지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활약이 없었다면 과연 오나라는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주유의 지략이 천하를 뒤흔든 거대한 전투, 적벽대첩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강동의 미남 주유. 그의 젊은 날은 이처럼 빛나는 열정과 탁월한 지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활약이 없었다면 과연 오나라는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주유의 지략이 천하를 뒤흔든 거대한 전투, 적벽대첩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적벽대전입니다. 208년 가을, 중원 통일에 야망을 품은 조조는
무려 8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그 기세는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강동을 휩쓸 기세였죠. 당시 송건의 오나라와 유비의 세력은 조조의 병력에 비하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나라의 장수들은 대부분 조조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그때 주유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조의 대군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니까요. 주유는 송건에게 조조군의 약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북방 출신인 조조의 병사들은 수전에 익숙하지 않았고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컸으며 무엇보다 길게 늘어진 보급선은 언제든 끊길 수 있는 취약점이었습니다. 주유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조조의 대군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의 비범한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송건을 움직였고 결국 오나라는 조조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결단은 한 시대를 뒤흔들 대전투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죠. 적벽대전은 단순히 병력의 우위만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주유는 병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기발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화공, 불을 이용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화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이 필요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조조군의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 조조군이 화공에 쏘가 넘어갈 만한 허점을 만들어야 했죠. 주유는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했습니다. 유비의 책사 제갈량과의 연합은 이러한 주유의 전략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지략을 견제하며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지만 공동의 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대의 아래 두 천재의 지략은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마침내 바람이 동남풍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유는 미리 준비했던 배들을 조조군 진영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 배들은 겉으로는 항복하는 척 위장했지만 사실은 인화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조조는 이 계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겨울철에 보기 드문 동남풍이 거세게 불어오는 가운데 주유의 지휘 아래 배들은 조조의 함대 한가운데로 돌진했고 불길은 삽시간에 조조군 진영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쇠사슬로 엮여있던 조조의 배들은 서로에게 불길을 옮기며 거대한 불지옥을 만들었고 육지에 있던 병영까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병사들은 불길과 연기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이처럼 적벽대전은 주유의 탁월한 지략과 과감한 실행력, 그리고 천운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습니다. 강동의 작은 세력이었던 오나라가 중원의 패자 조조의 야망을 꺾고 천하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 대승리가 없었다면 과연 삼국시대라는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조조가 천하를 통일하고 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적벽대전은 주유의 이름을 천하에 알리는 동시에 오나라의 존립을 확고히 하고 유비 세력이 성장할 발판을 마련해주며 삼국 정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지략은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세운 거대한 힘이었죠. 적벽대전의 불꽃은 그렇게 조조의 야망을 재로 만들었죠. 하지만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강동의 대도독 주유의 머릿속은 또 다른 숙제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주, 오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강동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나아가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형주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땅이었죠. 이 땅을 발판 사마중원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절대적인 과제였던 것입니다. 주유는 이미 강동의 기틀을 다졌지만 여기서 만족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나라가 진정으로 천하의 패권을 다툴 강대국으로 성장하려면 형주를 발판 삼아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확신했죠.
만약 형주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오나라는 영원히 강동이라는 틀에 갇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유비 세력이 형주의 알짜배기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이 문제를 두고 오나라와 유비 진영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주유는 유비 세력을 그저 임시로 도와준 것뿐 언젠가는 강동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호랑이 새끼라며 싹을 미리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의 입장에서는 적벽에서 조조를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오나라가 형주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밤늦도록 대륙 지도를 펼쳐놓고 형주를 둘러싼 복잡한 지형과 세력 구도를 분석하며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땅을 오나라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지 깊이 고뇌하는 주유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유비 진영에는 주유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를 능가하는 지략가 제갈량이 있었죠. 제갈량은 주유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을 겁니다. 형주를 빌려주겠다는 교묘한 명분을 내세워 시간을 벌고 마치 미꾸라지처럼 주유의 계획을 번번이 틀어막는 데 성공하죠. 형주를 둘러싼 오나라와 유비 세력의 첨예한 갈등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 아래로 흐르는 거대한 물결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으로는 격렬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두 세력 간의 관계를 서서히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주유는 유비 세력이 형주에 뿌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계책을 시도했지만 제갈량의 노련한 방어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앞에서 번번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비를 제거하려 했던 미인계마저 제갈량의 역이용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천하의 주유도 이런 외교적 수싸움 앞에서는 번번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략과 열정을 쏟아부었음에도 시대의 흐름과 유비, 제갈량이라는 강력한 상대의 존재는 그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의 천재적인 지략이 개인의 야망과 시대적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는 순간들이 이어지면서 주유는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적벽의 영웅이었던 그도 결국은 인간이었죠.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는 없다는 슬픈 진실을 그는 고통스럽게 깨달아갔습니다. 형주를 향한 그의 불꽃 같던 야망은 그렇게 쓸쓸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주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주유의 병세마저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심신이 지쳐가는 가운데 자신의 야망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현실의 깊은 좌절감을 느꼈죠. 병상에 누워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오나라의 미래와 이루지 못한 대업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하늘이 어찌하여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았는가라는 탄식은 단순한 질투가 아닌 자신의 한계와 시대적 운명에 대한 비통한 절규였을 테죠. 오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천하의 판도를 바꾼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그에게도 넘을 수 없는 벽은 존재했던 것입니다. 병상에서 주유는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36, 한창 대업을 펼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하늘이 어찌하여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았는가라는 그의 비통한 탄식은 단지 개인적인 한탄을 넘어 시대의 흐름과 운명 앞에서 고뇌하는 한 천재의 절규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그는 깊은 번민에 빠졌던 겁니다. 불꽃처럼 뜨거웠던 그의 야망은 형주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그렇게 꺼져갔지만 주유가 오나라에 남긴 공적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강동의 혼란을 수습하고 손책과 함께 오나라의 기틀을 다진 것은 물론 적벽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오나라를 구해내며 천하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그의 죽음은 오나라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강동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웅을 잃은 슬픔에 잠겼고 오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깊이 애도했습니다. 특히 송건에게 주유의 죽음은 단순히 한 명의 장수를 잃은 것을 넘어섰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강동을 평정하고 오나라를 세운 번니자, 가장 믿음직한 책사였던 주유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거대했죠. 송건은 주유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의 공적을 기렸고 그가 오나라에 바친 헌신과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주유는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뿌려놓은 굳건한 기반 위에서 오나라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주유를 제갈량의 라이벌이라는 틀 안에서만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단순한 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유는 오나라의 독자적인 전략가이자 충신으로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적벽에서 조조의 대군을 격파하며 오나라의 존립을 가능케 했고, 나아가 촉과의 동맹을 통해 세력 균형을 유지하며 삼국 정립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의 지략은 오나라의 미래를 향한 치밀한 구상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빛났죠. 주유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나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오나라의 정신적 기둥이었으며 손권에게는 든든한 조언자이자 멘토였습니다. 그의 짧지만 강렬했던 삶은 후대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시대의 흐름과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주죠. 그의 삶은 리더의 책임감과 희생, 그리고 삶의 유한성에 대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주유의 묘비는 오늘날에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고요히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서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적인 지략가의 불꽃 같던 삶과 그가 남긴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숨겨진 진실과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주유는 제갈량의 그림자에 가려진 인물이 아니라 오나라의 운명을 개척하고 천하의 판도를 바꾼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되어야 마땅합니다. 강동의 호랑이 송건의 곁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던 주유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그가 남긴 공백과 영향은 오나라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오나라는 어떻게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주유의 빈자리를 채우고 오나라를 굳건히 지켜냈던 또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삼국지의 숨겨진 면모를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